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이 방향 슬래브의 직접 설계법 간단히 살펴보기. 전체적인 흐름에서 제목이 너무 길어졌는데, 그죠? 이 방향 슬래브의 직접 설계법이라는 게 있는데, 직접 설계법에 대해서, 그죠? 어떤 제약 사항이 있고 이거를 하나하나 어떻게 계산하는지는 이제 상세는 각각 내용들이 좀 많을 수 있으니까 그거를 분리해서 살펴보도록 하고, 그 전에 거의 첫 번째 직접 설계법에 대한 첫 번째 정리로서 전체적인 흐름을 살펴보는데 목적이 있다. 그래서 우리의 목적은 뭐예요? 정리해서 목표는 그렇구나, 그렇겠다, 그럴 수 있겠다 를 생각할 수 있는 거를 제가 이번 정리의 목표로 삼고 한번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상세하게 이거 하나하나가 값이 어떻게 되고 뭐 분배가 어떻게 되고 이런 거는 일단은 이 직접설계법을 가장 처음에 공부하시거나 한다면 너무 이거에 집착하거나 하지 않고, 저희는 대충 뭐 그렇게 해석하는 게 말이 되긴 하는 것 같다 라는 거를, 꼭 너무 처음부터 복잡하면 어려워서 못합니다. 근데 해볼만 하네, 정말 해볼만 하다 이거, 그죠? 이런 느낌을 꼭 갖길 바라면서, 그리고 목표는 제가 짧게 하는 게 목표입니다. 이전에도 사실 지금 한 20분 넘게 하다가 너무 길고 제가 뭔 말하는지 모르겠어서 다시 찍는 건데,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런 거죠. 저희가 역학에서 가장 기본적으로 하는 이제 예제 모델이 이런 거죠. 분포하중이 이렇게 있다. 여기서 분포하중은 킬로뉴턴 퍼 미터 뭐 이렇게 작용한다 라고 했을 때, 이러한 단순보를 문제를 풀어라 라고 하면 여기가 반력이 길이가 L이고 2분의 오메가 L이고 반반씩 가져갑니다. 그렇게 한 다음에 바로 SFD 그림이 이상하지만 이렇게 돼서 플러스 마이너스고, 이게 뭐예요? SFD. 바로 전단력도가 되죠. 전단력도가 이런 식으로 나오고, 여기가 모멘트도를 하면 이렇게 슉 나온다. 그렇게 해서 여기가 뭐가 돼요? 바로 8분의 오메가 L 제곱이 나오더라 라는 거. 그쵸? 이게 바로 BMD가 되죠. 즉 모멘트도, 밴딩 모멘트 다이어그램. 그래서 이렇게 하는 거를 역학에서 가장 많이 하죠. 그러면 좀 더 나아가서 여기가 고정 단일 땐 어떻게 되냐 라는 식으로 해서도 문제를 풀죠. 똑같이 분포하중은 똑같이 작용하고 있다. 그러면 전단력도는 동일하다. 플러스 마이너스, 여기가 플러스죠. 그죠? 우리는 이 플러스 마이너스를 복습 삼아 이렇게 해서 아래로 볼록을 플러스로 한다. 그죠? 전단력도는요 이렇게 되는 거, 이렇게 변형하는 걸, 그리고 반대로 변형하는 거를 마이너스라고 한다. 그런 식으로 됩니다. 역학적인 부분이고, 여기 이제 픽스 고정단이다 라고 하면 이제 모멘트가 이렇게 싹 올라와서 슉 이렇게 된다 라는 거죠. 그렇게 해서 여기가 마이너스 플러스 마이너스. 마이너스란 얘기는 뭐예요? 이제 단부에서 모멘트에 대한 저항력이 생겨서 부모멘트가 생기고, 가운데에서는 이렇게 아래로 볼록한 모멘트가 생긴다. 그래서 단부에서는 우리가 크기를 12분의 오메가 L 제곱이 되고, 가운데는 24분의 오메가 L 제곱이 된다라는 거죠. 그죠? 그런데 얘가 샤샤샥 큰 거에서 작은 거에 요 크기는 마찬가지로 보여 8분의 오메가 L 제곱이 된다. 달라진 점은 양단이 잡혔더니 어떻게 돼요?
요 단부로 여기에 3분의 2만큼 가고 중앙부로 이거에 3분의 1만큼 가서 24분의 오메가 1 제곱, 단부에는 12분의 오메가 1 제곱이 가더라 라는 거죠. 그쵸? 문제 없습니다. 여기 역학적인 거 전혀 문제 없고, 결국 요게 구속 조건이 이렇게 되면서 이 똑같이 분포화중이 작용하고 있는 걸 봤더니 8분의 오메가 L 제곱이란 게 이제 가운데에 몰려 있다가 가운데에서 쭉 제일 크게 나오다가 단부, 중앙부가 2대1로 분배가 되는구나 정도. 그죠? 역학적인 지식으로 알 수 있는 거고, 그러면 이제 이렇게 되는 걸 한번 조금 확장해 보자고요. 실제 3D로. 실제 보가 있다고 생각하고 한번, 어떤 보냐면 요런 보가 있다. 샥. 요런 입체적으로 똑같은데 사실 뭐를요? 이거를 그냥 입체적으로 해서 요렇게 긴 판이 쫙 있다라고 생각해 보자고요. 그죠? 그 다음에 여기가 샥샥 했어서 여기가 만약 단순보로 이렇게 쭉 잡혀 있다. 여기가 이런 식으로 뭐 쭉 얘도 이렇게 잡혀 있다. 쭉 잡혀 있다. 샥샥 이렇게 잡혀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죠? 여기에 축축축 이렇게 분포화중이 잡혀 있다. 그런데 얘를 뭐라고 할 거냐면, 이제 단위가 만약 km/m 제곱이 되고, 이제 보의 요 깊이, 안쪽으로의 깊이가 L2라고 하고, 길이는 L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냥. 그죠? L이라고 생각해 보면 어떻게 돼요? 그죠? 여기 이제 이렇게 치환하는 건 이제 어떻게 되는 거죠? 여기 뭐라 그랬죠? 오메가? kN/m라 그랬죠. 그러면 이 똑같이 오메가 측면에서 보면 여기 오메가 1이라고 할까요? 그냥? 그죠? 여기에 작용하는 이 오메가는 2D로 봤을 때 오메가 1에다가 곱하기 L2, 이 깊이만큼을 하면 단위가 뭐가 돼요? 바로 kN/m가 되죠. 이런 식으로 되는 거죠. 사실 다를 게 있어요, 없어요? 없다고요. 그죠? 그럼 단순 보니까 결국 중앙부에서 견뎌야 되는 이 모멘트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모멘트가 8분의 오메가 1 L2의 L 제곱일, 어디서 견뎌요? 가운데에서 이렇게 입체적으로 3D를 보면 이렇게 해서 얘가 이렇게 되는 거다라는 거죠. 그림이 나름 샥 이렇게 휘는 거죠. 3D로 보면 그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모멘트가 요 정도만큼을 요 중앙에서 여기서 견뎌야 된다라는 거죠. 그죠?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단면을 쫙 확대해 보면 이제 이렇게 잘라서 보면 이 정도의 모멘트를 어떻게 돼요? 이 정도의 모멘트를 이제 이 단면이 나눠서 견딘다. 여기 단면 전체 단면에 걸쳐서 누굴 견뎌요? 8분의 오메가 1의 L2의 L의 제곱을 견딘다라는 거죠. 그죠? 근데 모멘트가 플러스 정모멘트죠? 이렇게 휜다 그랬죠? 이렇게. 그러면 인장이 어디 걸려요? 하부. 그러니까 내가 철근을 넣는다, 만약에. 그러면 이렇게 아래쪽에다가 넣으면 어쨌건 이게 누굴 견뎌요? 이 정도만큼을 견디면 된다라는 거죠. 그죠? 그런데 이 단면이 쭉 되니까 이 전단면에 걸쳐서 나눠서 생각하면 어떻게 돼요? 나눠서 다 나눠서 하는데 다 동일하게 나눠서 견딘다 라는 거죠. 여기를 잘라서 보면 여기 봤을 때 이 녀석들 4개였다. 그럼 4분의 1씩 이거에 곱하기 4분의 1씩 견딘다고요, 그냥. 그죠?
그러면 이렇게 쭉 길이에 걸쳐서 다 견딜 수 있으니까 8개면 8분의 1. 그죠? 이게 슬래브 단위로 가면 1m당 으로 해서 다 동일하게 나눠서 견디면 된다. 어쨌건. 이해 가셨죠? 그죠? 근데 여기가 만약에 픽스였다. 잠깐만요. 이거 하고 넘어가면 만약 여기가 픽스였다. 그냥 픽스 표현 어떡하죠? 이렇게 그냥 픽스. 픽스로 하면 이제 이 단부에서 어떻게 되는 거예요? 8분의 오메가 1의 L2의 L의 제곱에서 마찬가지로 3분의 2 아까 12분의 오메가 1 제곱처럼 이제 이게 단위가 kN/m 제곱이니까 대충 요거에 12분의 오메가 1 L2 L 제곱만큼을 견딘다 라는 거죠. 그런데 여기는 변형이 단부는 이렇게 해서 부모멘트 걸리니까 상부에 이렇게 철근을 이렇게 해서 배근해가지고 견디면 된다. 그죠? 근데 쭉 잡혀 있으니까 나눠서 동일하게 나눠서 잘 견디면 된다라는 거죠. 이해가 됩니다. 3D로 확장했지만 개념 자체는 동일하다. 우리가 달라진 건 뭐예요? 2D에서는 요거 자체가 kN/m로 그냥 계산했는데 3D로 확장해 보니까 분포 하중을 그냥 kN/m 제곱으로 오메가 1이라고 쓰고 그죠? 이거를 쭉 요 길이에 걸쳐서 단면 요 깊이에 걸쳐서 하니까 곱하기 L2를 하면 사실 이 2D 해석이랑 똑같은 거다. 근데 쭉 단면에 걸쳐서 나눠서 견디면 된다라는 거죠. 그런데 상황을 조금 더 바꿔보면 조금 더 이런 거죠. 그죠? 조금 더 바꿔보면 이제 샥 여기서 마찬가지인데 이렇게 쭉 단면이 있다. 마찬가지죠? 근데 내가 이 전체를 잡는 게 아니고 여기 전체를 쫙 잡는 게 아니고 이제 나는 모서리만 잡을래. 어떻게 해요? 여기만 모서리만 이렇게 여기만 지지를 딱 했다. 만약에 판이 있는데 동일하게 하중은 동일하게 분포 하중으로 쫙쫙쫙 되더라 라는 거죠. 쫙쫙쫙 되더라. 그러면 이 녀석이 휘어요. 이렇게 휘는데 휘는 정도가 이 가운데랑 단부랑 뭔가 달라지겠죠. 그쵸? 어떤 사람이 이런 거죠. 지금 비교를 하자면 여기 다 밑에서 잡고 있다가 이제 뭐가 된 거예요? 샥 이런 식으로 약 모서리만 잠구하니까 어떤 변형에 대한 곡률이 달라질 거고 그쵸? 이렇게 되는 것과 여기가 휘는 것과 요 가운데가 휘는 게 이런 게 좀 달라질 거다라는 거죠. 그랬더니 뭐예요? 결국 오메가 1이 아까 킬로뉴턴 퍼 미터 제곱이었죠. 그래서 여기가 L2였습니다. 그죠? 그래서 이 중앙부 여기가 만약에 거의 구속력이 없었다. 만약에 밑에 잡고는 있으나 구속력 거의 없었다라고 하면 어쨌건 얘를 딱 보면 이렇게 생각해 보자고. 이렇게 해서 8분의 오메가 1에 L2에 여기가 L이라 그랬죠? L의 제곱이 요 제곱이 이 단순 여기가 거의 잡지 못하면 중앙부가 누굴 견디는다고 했어요? 이 정도를 견디는데 앞에 이 길이 깊이에 갖춰서 전체가 잡고 있을 때는 뭐라 그랬어요? 단면이 이렇게 있으면 이렇게 해서 전체적으로 나눠서 견디면 되는데 이렇게 제일 모서리만 하니까 개념적으로 이런 거예요. 나눠서가 즉 이런 거예요. 즉 모멘트를 그려보면 원래 아까 이전에서는 이게 동일하게 이 정도씩 견디면 됐다고 이렇게 이전에는 어떨 때요? 이렇게 해서 다 이렇게 잡혀 있을 때는 이 모멘트가 이게 스몰 mx라고 할까요? 전체를 나눠서 견디는 거니까 이렇게 동일하게 견디면 된다. 이 크기를 나눠서 똑같이 견디면 된다. 누구를? 이 전체 힘 얘를. 이랬는데 이제
요 모서리만 잡는 거. 모서리만 잡았더니 얘를 어떻게 견뎌요? 대략 모멘트가 이렇게 되더라. 이렇게. 즉 뭐예요? 아래에서 잡고 있는 부분이 더 많이 견뎌줘야 하더라 라는 거죠. 그죠? 이 정도 생각할 수 있어요. 물리적으로 우리가. 그죠? 이 밑에 다다다다다 다 있어서 다 동일하게 휘는 것과 이게 어떻게 되는 거예요? 여기만 잡혀 있으면 뭔가 이렇게 해봤더니 뭐 유한요소 해석하고 해봤더니 판 해석하고 했더니 이거랑 좀 다르더라. 이제 그냥 나눠서가 아니고 뭐예요? 좀 더 견뎌줘. 여기 잡혀 있는 부분 여기 앞쪽 뒤쪽 여기가 좀 더 견뎌줘 인 거죠. 그죠? 전체적인 요 힘의 크기를 나누는데 여기랑 좀 더 견뎌줘 이런 거죠. 그쵸? 그리고 마찬가지로 어떻게 되겠어요? 여기가 이제 픽스다. 만약에 다 여기가 픽스 꽉 잡았다. 요 모서리를 꽉 잡았어요.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야? 또 여기 꽉 잡았어. 살짝. 꽉 잡았으면 이제 요 단부에 중앙부에 요 정도 견뎌야 되는 게 단부에 8분의 오메가 1 L2 L1의 제곱에 예를 들어서 3분의 2 정도만큼 해서 이 정도 크기를 이제 어떤 식으로요? 요런 식으로 또 단부에서 그죠? 요런 식으로 그죠? 어떻게 된다고요? 요런 식으로. 즉 요약하면 뭐예요? 분포하중이 떨어진다. 그런데 이런 거죠. 살짝 지우고 이제 요약을 하고 한번 보는 겁니다. 이제 자자자 요약. 자 이렇게 돼 있다. 이렇게 누르고 있다. 오메가가 만약에 킬로뉴턴 퍼 미터 제곱이다 라고 하면 이제 이렇다고요. 여기가 얼마나 구속되어 있느냐에 따라서 8분의 얘가 L2죠? 얘가 L이었습니다. L이었죠? 그랬을 때 오메가의 L2의 L제곱이란 어떤 모멘트? 그죠? 이 모멘트는 뭐예요? 우리가 가장 처음에 했던 결국 이렇게 되든 대략 분포화중에서 나타나는 요 크기 또는 다른 색으로 했으니까 마음이 빨라지는데 여기 요 크기랑 똑같은 거죠? 요 크기랑 그죠? 요 크기를 이 구속 정도에 따라서 이제 나눠 가진다. 나눠서 뭐래요? 단부와 중앙부. 이게 구속이 많이 풀려 있으면 여기서 많이 견디고 구속이 많이 돼 있으면 단부에서 걸리고 그죠? 극단적으로 보면 여기서 8분의 얘를 다 견딜 거냐 단부랑 여기랑 2대1에서 견딜 거냐 즉 이렇게 될 거냐 이렇게 될 거냐 모멘트가 맞죠? 문제 없죠? 그 다음에 이게 역학까지의 내용인 거고 그 다음은 뭐예요? 봤더니 그냥 여기가 전체적으로 잡고 있어? 그러면 나눠서 잘 견뎌. 여기 이 길이에 걸쳐 나눠서 견디면 돼. 근데 만약에 잡고는 있는데 모서리만 이렇게 잡고 있어. 그러면 요 중앙부 단부에 나눠진 모멘트를 이제 이 단면을 거쳐서 견딜 때 어떻게 견딘다고요? 이렇게 다르게 견디더라. 중앙부에서도 다르게 견디더라. 다르게. 즉 여기 즉 밑에서 잡고 있는 데가 뭐라 그랬죠? 아까
더 견뎌줘. 나누는데 동일하게가 아니고 더 견뎌줘라는 거죠. 그죠?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정도 견뎌야 돼? 이 정도 견뎌야 되면 요 단면의 크기에 따라서 사실 어려울 게 없는 게 이제부터는 좀 더 많이 견뎌야 돼? 그러면 내가 단면이 이렇게 있어. 전체적인 단면이 이렇게 단면이 있는데 원래 모서리만 안 잡았을 때는 만약에 분모멘트다 그러면 좀 이렇게 균일하게 이렇게 하면 되는데 이제 어떻게 하면 돼요? 이제 요 잡혀있는 데가 좀 많이 더 견뎌줘야 되던데 여기가 좀 더 많이 견뎌줘야 되는데 그러면 철근 여기 더 많이 넣어줄게. 더 많이 넣어줄게. 더 많이 견뎌야 되니까 얼마만큼 견뎌줘야 되는지만 알면 여기랑 요쪽을 더 많이 넣으면 되지 철근을 이라고 생각할 수 있죠. 그죠? 문제 없습니다. 그죠? 더 많이 견뎌줘야 되면 그것만큼 그 구간에서는 좀 더 많이 견뎌주면 돼 라는 거라고요. 그걸 좀 이 방향 슬래브 직접 설계법에서는 뭐라 그래요? 바로 기둥 주변 요 밑에서 견디고 있는 요 잡아주는 거 주변을 바로 즉 여기서 더 많이 견뎌줘야 되는 얘를 바로 칼럼 스트립 즉 주열대라고 그러고 그죠? 그 다음 뭐예요? 요 가운데를 바로 조금 견뎌줘야 되는 건 중간대 즉 미들 스트립이라고 한다라는 거죠. 그죠? 그러면 칼럼 스트립, 미들 스트립, 중앙부, 단부 어느 정도 견뎌줘야 되냐 분배만 잘해주면 이제 그 나머지는 그냥 휨설계다. 보의 휨설계와 완벽히 동일하다라는 거죠. 그죠? 이제 마무리하겠습니다. 이해가 가셨으면 좋겠는데 이제 요약하면 직접 설계법이란 거는 이런 거라고요. 슬래브가 이제 슬래브로 바라보면 이런 식으로 있어. 이런 식으로 있으면 여기 분포하중이 작용하고 있어요. 그죠? 이렇게 작용하고 있는데 이렇게 분포하중이 작용하고 있습니다. 그랬을 때 여기가 얼마나 잡혀 있나요에 따라서 여기가 얼마나 잡혀 있나요에 따라서 모멘트도가 이런 식으로 단부와 중앙부 모멘트가 어느 정도 견뎌줘야 되는 즉 얘랑 어느 정도 견뎌줘야 되는지를 알고 그 다음 봤더니 요 밑에 이렇게 잡혀 있네요. 그죠? 이렇게 잡혀 있어요. 그러면 요 정도 얘를 만약에 A라고 하겠습니다. 어느 정도를요? 단부와 중앙부에서 단부의 크기 견뎌줘야 하는 모멘트 크기 A라고 하고 중앙부를 B라고 하면 이제 우리는 요게 밑에 이렇게 있으면 우리가 A를 기둥 주변과 나머지 즉 아까 이거 있죠? 이렇게 했을 때 여기랑 여기로 어느 정도씩 견뎌야 되는지를 또 분배만 하면 그 뒤는 휨성계와 동일하다. 즉 조금 더 전문 용어를 사용하면 우리는 단부 A와 중앙부 B가 어느 정도 견뎌야 되는지를 먼저 체크하고 그 다음 A에서 주열대와 중간대를 얼마씩 견뎌줘야 되는지만 확인하면 그 다음 휨설계 B 중앙부는 B를 아니까 B에서 중앙부 아니죠 컬럼 스트립과 주열대와 또 마찬가지로 중간대에서 어느 정도 분배해서 견뎌야 되는지를 알면 사실 여기에 대한 슬래브에 대한 설계가 가능하다라는 거죠. 그죠? 여기서 한 발자국 더 나아나면 이런 것도 있어요. 기둥이 여기는 알겠어. 여기는 알겠는데, 그죠? 근데 여기 막 보가 있어. 막 보가 있다고. 보가 있네? 그죠? 기둥과 기둥 사이에 보가 막 있어. 그러면, 아까 뭐라 그랬죠? 기둥 쪽에 힘 가는 건 주열대라 그랬죠? 그럼 이제 보가 있으면 어떻게 돼요? 주열대에서, 뭐라고요? 주열대에서, 그러면, 보랑 슬래브랑 원래는 슬래브만 있었죠? 그죠? 플랫
플레이트 이런 거 보면 슬래버 있는데 보가 있어. 그럼 보랑 슬래브랑 어떻게 나눠 가지는지를 기준에서 다 정해주고 있다고. 그죠? 아시겠죠? 즉 분배만 잘하면 뭐라고요? 직접 설계표 요약. 내가 분배만 잘하면 역학이랑 뭐랑 똑같다는 거예요? 힘설계. 보의 힘설계랑 완벽하게 동일하다라는 거죠. 그죠? 처음에 1번 중앙부랑 단부가 어느 정도 나눠갔는지 한다. 2번 각각의 중앙부 단부에서 주열대와 중간대가 어느 정도 나눠갔는지를 한다. 3번 주열대에서 보가 있어? 그러면 보랑 슬래브랑 주열대 안에 있는 보랑 슬래브랑 어느 정도 나눠갔는지를 한다. 그 나머지는 힘설계를 열심히 한다 라는 거. 그게 뭐예요? 바로 이방향 슬래브의 직접 설계법이다 라는 거죠. 그죠? 즉 결국 이렇게 분배되겠네 만 잘 이해하면 직접 설계법도 크게 어려운 내용은 아닐 수 있다는 거죠. 그죠? 여기까지인데 이게 이번 정리가 그렇구나 그럴 수 있겠다가 제 목표만큼 될 수 있었으면 좋겠는데 아마 이런 부분들도 제가 정리를 하면서 또 다른 정리에서는 이거보다 더 간단하게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를 조금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오늘 정리는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